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온실 효과. 일단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기도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요 대기. 이 대기 중에서도 어떤 아이냐면 여러 개의 기체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온실기체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온실기체를 따로 추리는데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거든. 근데 얘가 어떤 일을 해주냐면 이런 일을 해줘.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이제 봐봐. 들어올 때 들어와서 지표면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대기에 흡수되는 아이도 있고 그 중에서 여기에 흡수되는 애가 있고 반사돼서 나가는 애가 있고 반사돼서 나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건 100%다라고 했었을 때 사용되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것들이 있어. 그걸 이제 알베도 반사율이라고 하는데 30%.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온 지표면이 흡수했거나 대기가 이 흡수한 건 실제로는 7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 알려주긴 하니까 흡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온실 기체가 대기 중에 있어서 온실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 흡수한 이 에너지를 일부는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하고 일부는 바깥으로 버리게 돼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제 두 가지예요. 지구 표면, 지표면과 대기. 지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을 때, 자, 여기서 지표면이 추워. 지표면이 춥다고 생각해보자. 추워요. 라고 나왔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따뜻한 거, 여기가 차가운 거지. 그러니까 열평형에 의해서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이동하니까 이 대기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해 주겠지. 열평형에 의해서. 반대로 이번에는 지표면이 더워요. 덥다라는 말의 뜻은 상대값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추운 거야. 그러니까 열평형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로 인해서 이 온실 기체가 지표면으로 봤을 때 추우면 에너지를 넣어줘서 더 이상 추워지지 않게, 지표면이 더우면 더 이상 더워지지 않게 얘가 흡수해서 결국에는 이 지표면의 기온이 더 춥지 않고 더 덥지 않게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누가? 온실 기체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센서가 달려서 열 더 줄게, 덜 줄게가 아니라 열평형에 의해서 일정한 상태,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가기 적절한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좋은 조건이야. 이걸 우린 줄여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있군요 라고 하는 것이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여기까지는 됐어.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온실기체가 아까 내가 뭐라고 했더라?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인데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과한 사용.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메테인은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한다면 초식 동물들이야. 주로 이제 소를 얘기하는데 초식 동물 소의 트름이나 방귀, 여기에서 초식 동물의 트름이나 방귀에서 메테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짜야. 그래서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소를 먹지 말자라는 운동도 많이 해요. 먹지 말고 줄이자. 소의 가축량을 늘리지 말고 영양학적으로 따졌을 때도 소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소보다 돼지가 더 효율성이 좋아요. 왜냐? 똑같은 단백질을 만든다고 치자. 단백질을 만들어. 근데 소는 풀을 뜯어먹지. 풀에서 단백질을 만들어 와야 되는 거고, 돼지는 잡식이니까 풀도 먹지만 고기도 먹잖아. 근데 고기엔 단백질이 있으니까 전환율이 돼지가 단백질 비축량이 훨씬 더 효율적이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기, 화면이 잘렸네.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소가 필요한 풀이 있다면, 먹이가 있다면, 돼지 입장에서 똑같은 단백질의 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먹이가 있겠지. 이게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소는 돼지가 먹는 거에 10배 이상을 먹어야 똑같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과정,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또 하나는 너희들 알겠지만 소는 다 익혀서 먹니? 덜 익혀서 먹니? 그치? 근데 돼지는 푹 익혀 먹지. 왜일까? 소는 너무 익히면 질겨져서 그래.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소는 쉽게 고기 먹는 빨간 거는 단백질, 하얀 거는 지방이야. 소 중에서 가격대가 높은 게 마블링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소를 딱 고기를 나오면 빨간 것만 있는 게 싸구려인 거야. 거기에 빨간 거에 흰색이 중간중간 이렇게 막 곁들여져 있어. 우리나라 소가 그래. 근데 그렇게 비싼 거야. 근데 돼지는 자체가 지방을 끼고 있지.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게 고기 먹으면 살찐다고 나는 이렇게 살찌고 고기도 많이 안 먹는 살찌는 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지 고기 먹고는 안 쪄요. 얼마나 먹어야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고기 먹고 살찌는 것보단 탄수화물을 먹었기 때문에 비축량이 더서 살이 더 많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풀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 이것 때문에 얘가 나오는 것이야. 근데 여기서 이 과한 사용에 의해서 잘 봐. 그러면 이 온실기체는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가기 되게 좋은 조건이야. 지금 딱 이 시기야. 지금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됐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긴팔 입거나 뭐 하나 입지. 근데 미쳤다 빵꾸 나와서 그 롱패딩을 입고 다녔다고 생각해보자. 추워서 입긴 입었는데 너무 두껍지. 그럼 어떻게 했니? 덥지 않을까? 다시 할게. 얘네들이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생명체가 살기 좋은 조건인데 너무 과해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온실 기체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겨요.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겨. 예를 들면 지구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고 온도에 따라서 바람이 분다든지 바람이 부니까 해류가 흐른다든지 해야 되는데 온도가 변했으니까 올라갔으니까 기상 이변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막화가 촉진된다든지 따뜻하니까 해수면이 상승해서 육지가 줄어든다든지 빙하가 녹으면서 그 빙하 차가운 공기와 바닷물이 내려오면서 참고로 온실 효과는 이걸 추려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지구 온난화라고 하거든. 너무 따뜻해져서 생기는 문제인데 빙하기가 뭔지는 알지? 너무 추워지는 거. 빙하기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예요. 지구가 따뜻해진 거야. 과잉되게. 그래서 알겠지만 남반구 쪽은 바다밖에 없고 그런데 북반구 쪽은 극지방이 육지로 되어 있고 육지가 대부분이잖아. 지구가 너무 따뜻해지니까 빙하가 녹아.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빙하가 영하 50도에서 영하 30도가 됐어. 그럼 극지방 입장에서는 영하 50에서 영하 30도면 되게 뜨거워진 거 아니니? 걔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그렇게 되니까 팽창을 하면서 여기 북방 중위도권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20도씨, 30도씨 뭐 이쪽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영하 30도, 20도짜리가 확 하고 왔다고 생각해봐. 다 얼어 죽겠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빙하기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수치가 이렇게 뭐 계산했을 때 그 수치가 충분히 빙하기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은 상태까지 와 있대요. 어느 갑자기 빙하기 왔어. 그러면 올 게 왔구나. 왜 왔지가 아니라 올 게 온 거야 지금. 난 그럼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오래 살아. 힘들게.